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혀 제 기능을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꼭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큰 병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속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입속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혀를 보면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혀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뇌졸중이 오고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 혀에 이런 증상은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디가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해보세요, 혀 내밀어 보세요 하고는 스텐 미니 주걱으로 혀 안쪽을 꾹꾹 눌러보기도 하고 조명을 비춰 안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렇게 입속을 보자고 하는 건 입속을 보고 진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의사가 입속을 보자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자는 겁니다. 초음파나 엑스레이 내시경이 없던 시절 우리의 선조들은 혀를 보면서 건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문의들은 혀 상태만 잘 보아도 몸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 입속을 보면 몸 어디가 안 좋은지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입속 상태가 안 좋다면 큰 질병을 만들고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속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입속을 볼 때 혀를 보는데 우선 혀의 색깔과 형태, 움직임을 보고 설태는 얼마나 끼었는지 이런 걸 관찰해 진단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 손, 발, 혀 등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중 우리의 혀는 가장 민감하게 인체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전신 혈액의 통로이면서 뇌의 상황까지 알려주는 스크린과도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혀의 모양과 색깔, 상태에 따라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거울을 보지만 혀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건강한 혀는 동그스름하고 테두리가 매끄럽습니다. 선홍색을 띠고 하얀 설대가 얇고 고르게 퍼져 촉촉함을 보입니다. 혀에 백태가 끼었을 때는 독한 입냄새를 풍기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백태는 수분이 부족할 때, 근육이 긴장하고 피곤할 때 더 많이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의 혓바닥은 분홍색 빛깔을 띠고 백태도 거의 없는 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혓바닥에 백태도 끼고 색깔도 변한다는 겁니다.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되었거나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몸에 쌓인 화학적 노폐물과 독소로 인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혀를 통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태는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설태는 백색으로 10개 끼는데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설태가 두꺼워지고 황색에서부터 회색까지 다양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한 누런 황태가 끼는 건 장기에 열이 있을 때도 나타나는데 이런 색 설태는 병이 위중할 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혀끝이 홍적색을 띠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혀 중앙에 누런 설태가 두껍게 끼었다면 위염, 장염 이런 질환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혀 가장자리가 청자색이면 몸에 어혈이 많다는 표시고 설태가 두껍다면 간에 염증이 생겼을 확률도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혀를 쭉 내밀 때 혀를 똑바로 내밀지 못하고 비스듬히 내밀면 경추가 안 좋거나 뇌졸중이 오는 신호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는 혀에 누런 황태가 끼던데 한쪽 혀에만 유독 황태가 끼거나 혀가 좌우 비대칭 모양을 보이면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혀는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뇌졸중을 겪지 않았는데도 한쪽 혀에만 황태가 끼거나 혀를 내밀 때 삐뚤어지거나 혀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이렇다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 좌측과 우측의 혈액순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머릿속 순환장애일 수가 있고 뇌졸중이 발생할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설태가 두껍고 진하게 회색빛을 띈다면 컨디션이 저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혀에 설태가 거의 끼지 않는다면 빈혈 가능성이 큽니다. 빈혈이라면 자주 어지럽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면서 입이 마르면서 또 입맛도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이 오게 됩니다. 음식과 상관없이 혀에 흑갈색 설태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의 확률이 높습니다. 위장 또는 다른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화장애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은 혀 색깔이 연하면서 설태가 적고 또한 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 혀가 흑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항생제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을 때도 혀가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입속에 곰팡이균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칸디다는 곰팡이균의 일종으로 구강 점막을 감염시키는 구강 칸디다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증상은 처음에 백태가 끼기 시작하면 점차 확대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내버려 두면 구강 점막이 온통 백태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구강 칸디다증은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늘 입속을 청결히 하는 건 물론이고 칫솔도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혀만 봐도 몸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건강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백태가 생겼다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심한 백태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주민 여러분, 입속에 백태가 심하고 혓바닥이 갈라지는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늦기 전에 건강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백태로 인한 입냄새는 백태를 제거해야 없앨 수 있습니다. 백태를 제거하려면 물을 자주 많이 마시고 평소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입속에 이물질이 씻겨져 쌓이지 않습니다. 또 혀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주는 것도 침 분비를 촉진해 백태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게 입속 건강입니다. 입속이 청결하고 건강해야 온몸도 건강합니다. 지금 당장 입속을 잘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심한 백태는 큰 병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